안녕하세요, 테티카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좋은 팀 조직력과 퍼포먼스로 유럽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스팔레티 감독의 나폴리에 대해 분석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다양한 부분 중에 어떻게 미드필더를 활용하는지에 대해 더 집중해서 분석해보려고 합니다. 프랑크푸르트와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준비했는데요. 먼저 라인업을 보시면 중원진의 지엘린스키, 로보트카, 앙기사의 미드진을 구축한 나폴리입니다. 전체 데이터를 보시면 기대 득점 2.83, 그중 오픈플레이 XG가 1.86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상대 하프에서의 패스 수치가 전체 패스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291개에서 얼마나 나폴리가 주도적으로 게임을 운영했는지 알 수 있죠. 다음으로 패스맵을 보시겠습니다. 패스맵을 보면 0에서 15분부터 후반 97분까지 지엘린스키, 로보트카, 앙기사가 모든 패스맵의 거점 안에서 주도적인 활약을 펼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원진이 이런 활약은 당연할 것이지만 제가 집중적으로 볼 부분은 특히 지엘린스키의 액션 위치가 왼쪽 하프 높은 지점에서 자주 일어난다는 것인데요. 그만큼 지엘린스키가 왼쪽 공격 작업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음을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빌드업 구조를 보면 기본적으로 넓게 벌려선 4-3-3 형태로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전체적인 공격 진행 방향이 앞서 제가 언급했듯 왼쪽 위주인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빌드업 구조를 보면 물론 프랑크푸르트의 수비 라인의 변화에 따른 빌드업 구조의 변화라고 볼 수 있겠으나 올리베라가 소폭 전진하고 지엘린스키를 한 칸 더 올리며 3위 빌드업 이후 왼쪽 공격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루트를 만들려는 모습이죠. 후반전에 콜로모안이 퇴장 이후에는 앙기사까지 높은 위치로 올려 3일 빌드업을 기본으로 공격 쪽에 더욱 치중하는 빌드업 구조로 변화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나폴리의 에버리지 포지션에서도 로보트카가 왼쪽 중원 서클에 위치한 모습, 지엘린스키가 왼쪽 하프 높은 지점에 위치한 것에서 확인해 볼 수 있고요. 3명의 미드필더 히트맵에서도 세 선수 다 공격 지역까지 가담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특히 지엘린스키가 좌측 하프 높은 지점까지 가담했음을 볼 수 있고요. 다음은 제가 롱고 매치라는 데이터 태깅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만든 데이터 자료인데요. 분홍색은 3명의 미드필더가 경기장을 18등분으로 나왔을 때 나오는 페널티 박스 바로 아래인 14번째 구역인 존 14라는 지역부터 박스 지역까지 오픈플레이 상황에서의 이벤트가 모음이고, 빨간색 포인트는 득점으로 연결된 장면에서 3번의 이벤트 안에 미드필더의 기여가 있다면 표시를 했고, 첫 번째 득점 장면에서는 로버트카가, 두 번째 득점 장면에서는 앙기사가 그 기여를 했고, 이런 데이터 값에서 나폴리는 미드필더를 공격적으로 잘 활용하는 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공격 지역에서 지엘린스키와 앙기사의 위치에서 나폴리가 상대 백라인에 대응하기 위해 공격진에 많은 숫자의 선수를 가져가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뒤를 서포트한 선수는 로버트카 한 명으로는 부족하니 풀백이 안쪽으로 좁혀 중원진을 구성해주는 모습입니다. 공격진의 숫자를 많이 배치했기 때문에 공격의 활로를 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방향 전환도 필수적인데요. 로버트카가 필요시 높은 지역으로 올라와 해당 역할을 잘 수행해 주었습니다. 또한 직접 공간을 창출하기 위해 공간으로 드리블링하는 모습도 파악할 수 있죠. 나폴리의 인포지션 시퀀스에서 영역 컨트롤 데이터를 봤을 때도 지엘렌스키, 로버트카, 앙기사 영향력이 매우 중요했음을 파악해 볼 수 있죠. 또한 이들은 직접적인 박스 타격까지 가담해 위협적인 찬스를 만들어냈습니다. 지엘린스키가 박스 안으로 침투해 골포스트에 맞고 나온 공을 득점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안쪽으로 침투, 슈팅을 시도하려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앙기사도 안쪽으로 들어가 넘어졌음에도 슈팅까지 시도하는 모습도 파악할 수 있었죠. 또한 나폴리의 미드필더들이 공격적으로 영향력을 만드는 이유는 다음처럼 패스 후 바로 상대의 수비 라인 사이 공간인 인터라인 갭으로 침투해 수비의 시선과 수비 구조를 흔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득점 장면을 보면 로버트카가 들어가는 로사노를 보고 볼 탈취 직후 패스를 찔러주고, 로사노가 직선적으로 빠르게 움직여 박스 안쪽으로 침투하는 오시멘에게 찔러주고 득점에 성공. 두 번째 득점 장면에서는 앙기사가 박스로 들어가는 흐비차에게 찔러주고, 안쪽으로 들어와 흐비차의 패스를 받은 디로렌초가 득점에 성공합니다. 즉 나폴리는 역습, 지공 상황에서 모두 미드필더의 공간 패스를 통한 득점 루트를 만들 수 있는 팀입니다. 또한 나폴리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갈 수 있는 이유는 후방의 김민재와 라흐마니의 역할도 매우 큰데요. 다음 데이터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김민재가 후방에서 중앙으로 혹은 공격 지역으로 연결하는데 빌드업 시퀀스와 수비 시퀀스에 모두 훌륭한 기여를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고, 이는 나폴리가 킥오프 전술에서도 김민재, 라흐마니를 제외한 8명의 선수를 하프라인에 배치하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FM에서 제가 이런 전술 패턴을 어떻게 구해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필이면 제가 전술을 만든 직후 FM 패치가 이루어져 지금 전술이 매치 엔진에 적합한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제가 준비한 전술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라인업은 4-3-3이고 로보트카도 높은 지역에 가담하는 만큼 수비형의 위치보다는 지엘린스키와 앙기사와 동일한 위치에서 중미 수비 역할을 주었습니다. 전술 성향은 지배형으로 해 나폴리의 현재 전체적인 게임 흐름을 대표하는 값을 설정해주고, 소유시는 약간 넓게를 통한 폭을 넓게 운영,
공간 패스를 통해 앞서 언급했던 득점 루트를 만들어주고 좌우 전환 및 경기장을 넓게 활용하기 위해 측면을 통한 전개를 넣어줍니다. 역압박과 역습을 넣어 소유권을 되찾아오려는 강한 시도, 다이렉트성 플레이를 넣어주고 골키퍼는 천천히 페이스를 조절해 시작하도록 해 소유권 유지에서 안정감을 넣어줍니다. 역시 위에서 많이 플레이하는 만큼 압박 게이지는 끝까지 강하게 태클, 그리고 수비 라인을 더 높은 위치로 당겨 상대 하프에서 많은 시간을 플레이할 수 있도록 설정해줍니다. 다음은 이제 개인 전술인데요. 메렛에게는 스위퍼 키퍼 수비 역할 정도만 주면 되고, 김민재와 라흐만에게는 볼 플레잉 디펜더 역할을 주어 주도적인 전술에 알맞은 역할을 부여하고, 김민재 쪽에만 더욱 넓게를 넣어 올리베라가 올라가는 공간을 커버해주도록 합니다. 우측 풀백 디로렌초에게는 풀백 지원을 통해 후방 작업을 지원해주도록 하고, 더욱 좁게를 통해 안쪽으로 자주 들어와 그 과정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그 밖에 적게 슈팅을 넣어주면 됩니다. 왼쪽 풀백 올리베라에게는 공격적으로 자주 올라가도록 윙백 공을 주고, 넓게 서기 위해 더욱 넓게 적게 슈팅 정도 넣어주면 됩니다. 이제 미드진을 볼 텐데요. 로버트카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중미 수비 정도 주면 되고, 오히려 딥라플 수비보다 저는 중미 수비가 좀 더 역할에 대한 구분을 넓게 해줘서 플레이를 더 잘하게 되더라고요. 취향 차이일 수 있습니다. 따로 개인 지침은 없습니다. 지엘린스키는 왼쪽 하프에 집중하도록 중미 공을 주고, 메첼라는 더욱 넓게가 선택되기에 저는 중미 공에 수비 풀백 사이 이동을 켜주는 것이 제가 의도하는 공격 전술을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밖에 세게 태클, 자주 드리블, 위험 감수 정도 켜주시면 됩니다. 안기사는 우리 팀 박스부터 상대 팀 박스까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박투박 역할을 부여했고, 공격적으로 많이 가담도 하기에 더욱 앞으로 전진하라를 부여합니다. 그 밖에 세게 태클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흐비차는 인버티드 윙보다는 인사포로 좀 더 공격적으로 타격하는 역할을 주고, 공격 역할로 그 빈도를 더 높여줍니다. 개인 지침에 세게 태클, 그리고 더욱 넓게로 넓은 지점에서부터 시작하도록 해줍니다. 로사노는 안쪽으로 들어가기도 하지만 직선적 움직임을 통해 전술에 도움이 되는 공격 루트 창출을 위해 윙어 공격 역할을 주었습니다. 개인 지침에 세게 태클 정도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시멘은 점포공을 주었는데요. 딥라포를 주지 않은 이유는 공간 패스 시, 역습 시 좀 더 수비 라인을 직접적으로 타격하는 역할을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오시멘의 스타일이 그쪽에 더 적합하다고 봤고요. 개인 지침에 세게 태클, 자주 드리블, 자주 슈팅을 하게 만들기 위해 자주 슈팅을 켜주시면 됩니다. 게임 내 장면에서 전술적 특징이 나타나는지 파악해보죠. 먼저 빌드업 영상. 미드필더의 침투 득점. 넓은 지역의 활용. 공격 시 방향 전환 활용. 후방부터 시작된 공격 루트. 의도한 대로 만들어지는 디로렌초의 3백, 지엘린스키의 전진 배치.
데이터 값에서도 왼쪽을 많이 활용했음을 알 수 있고 패스맵 데이터에서도 실제 경기에서의 패스맵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부분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준비한 나폴리의 패턴 분석과 게임 내 전술 분석까지 마무리해봤습니다. 나폴리가 이 기세를 이어가 리그 우승, 챔스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를 바라며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